비례지도사 호몽의 힐링 캠프 5월 26일 목요일 오후 9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짐승큐 님이십니다. 다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승큐 님, 짧게 네. 인사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4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짐승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기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짐승큐 님 미드에 처음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매번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시간대가 진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시고 저 짐승큐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 자, 짐승큐님, 지금 현재 메타버스에서 하는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지만은 현생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이 브랜드 안에서도 야생동물 관련된 콘텐츠로 미더을 열고 있고요. 현생에서도 야생동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사실 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계시는 직장이 한 곳에 오래 계신 직장인가요? 어 사실은 이제 공부를 마친 다음부터 계속 한 직장은 아니었고요. 제가 인제 네네. 미더에서도 아마 소개된 적이 있는데 저희가 동물원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었었고 또 다른 기관도 있었었고 이러다 보니까 쪼끔 이동이 있었고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곳에서는 이제 한 13 년째 되고 있어요. 네. 어 알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브랜드를 시작하게 되셨죠? 아 어떤 계기냐면요. 사실은 2021년 12 월로 기억해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계기가 제가 그 아이랑 같이 구독해서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네. 시바견 늘 키우는 삼시바를 키워요. 색깔이 3 가지 색깔을 다 키우고 있는 분인데 그 채널을 인제 작년 여름서부터 구독해서 자주 보고 있었는데 그 채널에 어 그 호스트이신 분이 어 코로나 때문에 계속 팬미팅을 오프라인으로 못 하다 보니까 어 작년에 그 팬미팅을 자기가 메타버스 이프랜드에서 "팬미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서는 '아니 이게 뭐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동영상 띄워 주는 거 보는 건가?' 하고서는 저는 그냥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하고서는 인제 있었는데 이게 아들이 자기가 이걸 좀 알아보겠다면서 금방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팬미팅이 다이아 축제인가 다이아 페스티벌에 페스티벌. 예. 네네. 다이아 페스티벌. 그때 네 다이아 페스티벌에 한 세션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팬미팅 자체가. 그 네. 행사가. 그래서 이 다이아 페스티벌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데 저희는 그 팬미팅 그걸 찾아 들어가느라고 이 브랜드를 깔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그 팬미팅에 같이 참석하고 거기 나온 영상에서 같이 사진 찍고 뭐 이런 거가 첫 계기였어요 저는. 네.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이 브랜드를 안 것은 다이아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렇게 계기가 돼 가지고 알게 되셨네요. 그죠? 사실 메타버스도 몰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나요? 저 예. 정말 이쪽으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단순히 그 팬미팅 참석 때문에 이렇게 계기가 됐어요 저는. 네. 지금 인제 사기로 활동하신 지가 2 개월 반 넘었는데 주로 이제 동물 관련되는 미덕을 하시고 어제도 뭐 별빛 캠핑장에서 어제 맞나요? 네. 예. 별빛 캠핑장에서 미덕할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 주시는 걸 봤는데 어 지난 그 사기 인플루언서로서 미덕을 하시면서 동물 관련되는 미덕을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 사실은 맨 첫 번째 미덕을 기억을 하는데요. 어 제가 준비가 사실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미덕으로 제가 생각하고 준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인제 그 자리에 한 11명 정도 모였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이거를 미덕 보고서로 작성이 가능한데 이렇게 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시죠." 이래 가지고 그게 첫 번째 미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제 그러면서 인제 다른 분들 미덕을 다니면서 '아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구나. 아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구나. 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채팅창이나 그다음에 이모티콘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끌어내는구나.' 이런 거를 사실은 하나씩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쪼끔씩 쪼끔씩 저도 어 테스트를 해 보고 그게 저한테도 자연스럽게 좀 적용이 되면 또 반응이 오고, 그러면 또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한 걸음씩 저도 계속 테스트를 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그렇죠. 거는 어 준비하면서 사실은 물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긴 해요. 일 주일에 한 번이긴 한데 근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 만큼 굉장히 즐거운 과정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준비하는 내내 사실은 제가 너무 들뜨고 설레서 그래서 어쩔 때는 미답을 하다가 너무 저 혼자 막 이게 막 흥분돼 가지고 저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에너지가 쏙 빠질 정도로. 근데 어찌 됐건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었지만, 예 전 너무 그 함께하는 그 인제 쪼끔씩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너무 충전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예, 그렇죠. 또 뭐 저도 그렇고 다들 또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매번 할 때마다 좀 업그레이드 돼 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 자신이 즐거움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게 참 믿어가면서 그게 참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낮에도 다른 분 미드업에 가서 제가 드린 말씀도 일단은 자신이 즐거운 미드업을 좀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힐링 캠프를 하면서 짐승큐님 이전에 또 여기도 와 계시지만 지금 대리사님도 오셨고 루시아님도 오셨고 수경옥화님 오셨는데, 다솜님이나 루시아님이나 수경옥화님 이미 초대 손님으로 와 주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더라고요. 예. 음. 어 이어서 어제 이제 이 2달 반이라는 어떤 세월이 시간이 흐르고 어제 미드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어제 미덕은 사실 주제가 어 야생의 맛 해 가지고 날 것 그대로의 야생동물 탐사기 해서, 그동안은 외국에서 제가 뭐 체험했던 탐사 기록에 대해서 주로 소개를 했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국내에 멸종위기 종인 반달가슴곰 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쪼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멸종위기종에 대한 복원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런칭했던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지리산 반달가슴곰이거든요. 네, 저도 그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최초의 시작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현장에 제가 있었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 현장의 기록을 좀 전해 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또 준비하는 동안 혼자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정말 그렇게 좁은 방에서 열띤 토론을 하면서 국내 동물 쪽에 뭐 교수, 박사들 다 모여 앉아서 그렇게 머리 싸매고 난상 토론을 했던 그 현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또 매우 좋은 추억을 소환해 예. 주는, 네, 미덕이기도 했고, 어제 또 많이 또 중간중간에 소통해 주셔 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진짜 안타깝게 저도 힐링 캠프 이렇게 앞두고 어제 미드업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아휴, 어떻게 현생에서 미드업이 아니고 미팅을 한다고 네. 사실은 그 시간을 못 맞춰가 못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좋은 아. 시간이었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도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그 저 뭐지? 다솜님께서
대단하세요." 하고 그다음에 올레비에님께서 "정말 즐기면서 미드업하시는 게 느껴져요. 뉴스에서 본 내용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재밌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는 같이 못했지만은 진짜 짐승큐님 이 미드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간의 내공 이런 부분이라든 경험담을 충분히 재미있게 이렇게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예. 짐승큐님 지금 네. 이쯤에서 짐승큐님 활동하시는 사진들을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은 좋겠는데 네. 가능하시죠? 제가 제어권 네네. 넘기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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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언제든지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고 마이크는 뭐 열려 있습니다마는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어 제 얼굴을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이 사진들도 굉장히 과거 사진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동물원에서 포유류 큐레이터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제 국내에서는 이게 최초의 포유류 큐레이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1 대고 2 대, 3 대, 4대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고요. 근데 다 굉장히 신기한 건 이 모든 포유류 큐레이터들이 현재까지도 모두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 사실들도 그래요? 그 있고. 희한하네요. 네네. 예. 그래서 아 예, 이게 좀 남다르죠. 그게 왜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 우선은 이게 사실은 이 동물을 다루고 이런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남성들이 더 많이 접근하겠다 싶지만, 사실은 어 뭐 남성들 중에도 당연히 그런 남다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런 섬세하고 이 촉이 예민한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사육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좀 감각이 좋으신 분들이 또 여성분들 중에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음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이 포유류 큐레이터 같은 경우도 이게 단순히 제가 사육하는 사육사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사무실에서 페이퍼워크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물과 관련된 복지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육사들에 대해서 신규 사육사들에 대한 교육, 보수 교육 이런 것들, 또 전체 직원에 대한, 동물원 직원에 대한 전 직원 교육 이런 것들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사육장에 대한 전시 기획, 그리고 뭐 공사 당연히, 그리고 뭐 영양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다 매뉴얼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동물을 다루는 업무긴 한데요. 그보다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안에서도 사람 간의 소통이 원활해야 사실은 동물의 케어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장이고, 예, 사람의 그렇죠.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다. 네, 그런 예예예. 생각이 아 듭니다. 그러시네요. 여러분들 네. 참고로 아까 짐승 큐님께서 이것을 어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는데 아직도 미덥 시간에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짐승 큐님은 실제 현생에서 수의학 박사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동물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박사 짐승 큐님으로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예. 다음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가 네. 주시죠. 예. 네. 제가 인제 서울동물원에 일하기 전에 또 1년 동안 어 미국에 있는 오마하 동물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1 년간 있으면서 이제 함께 지냈던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분들하고도 같이 지냈어요. 이게 숙소 자체가 동물원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원 안에 어. 게스트하우스다 보니까 저희가 밖에서 뭐 지내다 보면 사실 이 친구들하고 어울릴 일이 없는데, 그 게스트하우스에 방이 여러 개고 같이 거실과 부엌을 쉐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문화를 알 수 있고 뭐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어 남자분들은 마다가스카르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요. 불어도 잘하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밥을 좋아하는 나라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그래요? 밥솥을 네. 밥솥을 저희가 어렵사리 그 한인 교회를 통해서 구해 놨는데 저희보다 밥을 더 많이 해 먹어 가지고
밥솥 사내라고 저희가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원래 주식이 네. 쌀이 주식이 있지는 않을 것 쌀이에요. 같은데. 네. 아 쌀이에요, 우리처럼. 그래요? 근데 쌀이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부슬부슬한 쌀이라 가지고 아 어 태국 우리 쌀처럼. 네. 그래서 근데 밥 우리 밥솥에 하는데도 뭐 자기들 입맛엔 잘 맞는지, 그리고 신기하잖아요. 자기들은 그걸 음 냄비에다가 물 넣고 끓이는데 그렇죠. 밥솥에 대해서 완전히 그 신문물을 만난 듯한 그쵸. 우 그래서 그 우리나라 밥솥은 과학입니다 완전히.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굉장히 지금도 페이스북으로 친구가 맺어져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인제 벌써 다 늙어서 서로가 아이 키우고 있지만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정말 '언젠가는 마다가스카르를 가서 이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네. 아 저도 그렇습니다. 마다가스카르 가고 싶습니다. 네. 저번에 제 그 짐승큐님 미드에서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아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아 그 지역의 어려워요. 위치를 잘못 말해 가지고 제가 좀 아 부끄러운 그랬었나요? 적이 있었는데 아. 예예예. 아이 부끄러울 일이 아닌 게, 저도 예. 이 친구들을 만났기에 마다가스카르가 어디 있는지 알았고, 음. 예, 그 나라의 문화가 뭔지 알았고, 이게 아프리카로부터 민족이 온 게 아니고 이 동남아로부터 유래된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 얼굴색을 봐도 그러니까 좀 많이 까만 친구들도 있지만 약간 동남아시아에서 쪼끔 많이 까만 사람 정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어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런 좀 이주의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음. 이주를 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뭐 배 타고 표류하다 보면은 마다가스카르에 도착을 하게 예, 되는 건지. 이주 그럴 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민족을 이렇게 보면 유전자 분석을 해 봐도 이 말레이시아계하고 훨씬 더 가까운 그렇게 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겠다 옛날에. 예. 네. 그렇죠. 예. 예 다음 그리고 설명 부탁합니다. 이거는 이제 네, 아기 표범이랑 심쿵. 네. 이게 아기 표범이니까 가능했고요. 아기 표범도 요거보다 쪼끔 더 크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게 강아지들 이빨 올라올 때 간지러워서 살짝살짝 깨물잖아요. 네. 얘네도 살짝살짝 깨무는데 구멍이 뚫릴 것 같아요. 어이구. 그래서 네네. 이게 애기라고 만만하게 보일 수가 없는 게 어 작아도 맹수다. 네. 확실히 느낄 수 그렇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 인제 동물원에 있을 때 제가 인턴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있는 동안 제가 뭐 사육사들하고 그 업무만 본 건 아니었고요. 1년 동안 모든 부서들을 다 돌아가면서 동물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제가 체험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모든 동물사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케어하는지 다 제 실제 같이 똥 치우고 밥 주고 재료 준비하고 뭐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음 이게 거기 또 인제 미국 어디 주에 있는 동물원이에요? 이게 네브라스카 주라고, 미국 음. 지도를 반반 딱 반 접고 다시 반 접고 하면은 딱 중앙에 집히는 데가 그 네브라스카 주거든요. 그렇죠. 딱 예. 중앙에. 그 중앙에서도 또 중앙에 오마하라고 도시가 있는데 인제 워런 버핏이 있는 아 도시죠. 워런 버핏이 거기 출신입니까? 네네. 거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 근데 아. 굉장히 작은 도시고 정말 뉴스거리도 없을 정도로 정말 평온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근데 어 이 동물원도 사립동물원이고 굉장히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이 오마 헨리 둘리 주라고 돼 있어요. 헨리 둘리가 이 창시자거든요. 예, 그분이 네. 다 돈을 내서 이 동물원을 만든 셈이니까 사설 엄청 돈이 많 동물원이네요. 예. 네, 엄청 돈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어느 거기서 정도 되는 동물원이에요? 규모는 규모는 서울동물원보다는 작은 거죠. 서울동물원이 워낙 크니까. 아마 음. 에버랜드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네. 또 네. 계속 설명 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요거는 그 동물원에서의 사진은 아니고요. 제가 인제 사실은 인제 학위 과정을 하면서는 좀 더 세부 전공으로는 보존 유전학 쪽을 전공을 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중에 제가 이제 대상으로 하는 동물이 사냥이었다고 아마 미더에서 여러 차례 소개를 했었던 것 같고, 그 사냥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제가 인제 최초로 그 학위를 취득하게 된 거고요. 이쪽 분야로. 근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쪽에도 저희랑 그 자매종인 사냥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태국에 있는 실험실이고, 태국은 그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한 바가 없어서 제가 인제 기술 이전 차원에서 초청을 받아 가지고 인제 열흘간 태국에 실제 가서 그쪽 사냥도 보고, 또 제가 가진 유전자 기술이나 어떻게 하는 거를 실제 보여주고 시연을 해 주고, 그쪽 연구진들이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지원들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기술 전수를 해 주시러 가신 거네요. 그죠? 네. 기술 전수를 해 주러 간 거라서 사실은 인제 무료로 다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서 간 거였고요. 이거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이게 산 사냥 헌팅을 이야기하는 건지 산양을 이야기하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산양입니다. 아 산양. 산양. 네. 예 그게 그렇군요. 예. 발음이 사냥 헌팅처럼 들려서 예예. 그런데 예. 예, 예. 멸종위기 종 산양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제 그쪽 태국에 있는 굉장히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멸종위기 종인 그쪽 사냥이에요. 예. 그 아. 네. 그쪽 사냥을 키우고 있는 그 이제 보존 센터를 직접 방문을 한 거고요. 이렇게 철장 안에 그쪽 살고 있는 사냥을 이제 번식시키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인제 음음. 번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면서 관찰을 해본 거거든요. 네네. 음. 아 근데 "우리나라에도 염소만 있었고 사냥은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올리비아 님께서 글을 남기셨는데 우리나라에도 네네. 사냥이 있는지요? 제가 무식한 질문일지 아 모르지만. 네. 사냥이 설악산, 뭐 오대산, 월악산, 네, 울진까지 있다고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 한 800여 마리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수치는 사실은 인제 연도마다 늘 다르긴 한데, 네, 그래서 어 그러긴 한데, 얘네가 사실은 고라니나 이런 동물과 달리 굉장히 척박한 절벽에 매달려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간들 볼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어요. 저도 학위 과정 내내 사냥을 국내에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DMZ 아 가서 처음 봤고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랑 동일 종인 러시아에 있는 사냥을 러시아 가서 직접 본 적은 있고요. 그럴 정도로 근데 실제 관찰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800 마리가 있다면 누군가는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인 카메라가 숱하게 깔려 있고요, 산에는. 네, 그 부분도 유념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혹시나 예, 이상한 행동을 하면 숱하게 깔려 있는 무인 카메라에 다 찍혀 있습니다. 아 예. 저희가 인제 그러시군요. 그런 무인 카메라도 수거를 해서 영상을 늘 판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일들도 있어요. 우리 짐승큐 님은 참고로 아까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에 계십니다. 아 어쨌든 네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제가 또 진짜 개인적인 호기심. 사냥은 왜 그렇게 어려운 절벽에서 그렇게 자꾸 절벽을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사냥이 그 왜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 살아갈까가 저도 되게 궁금하긴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 뭐랄까, 세상과 타협을 못하는 거죠. 왕따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음음. 고라니는 인싸고 말하자면. 네. 예. 그렇게 본인이 그런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겠다 판단하니까 그냥 자기가 택한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냥 먹고 살고자 진화한 게 아닐까라고 그냥 추측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실제 멸종위기 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납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한 전혀 산업 동물입니까? 네, 순한 동물이에요. 사납지 않아요. 네. 음. 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해외 다큐에도 사냥들 보면은 아니 풀도 없는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뭘 먹겠다고 그러는지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아 네. 그런 또 사연이 있구나. 아 예. 네네. 예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인제 사냥 연구를 할 때 저희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나서 마취를 하고 피를 뽑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로드킬로 죽은 사체를 통해서 부검을 해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아닌 경우는 네, 이렇게 사는 여기는 설악산인데요. 설악산 그 서식지에 가면 얘네가 공동 화장실로 크게 이
똥을 놓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털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털을 수집하고 또 똥의 상태에 따라서 이 좀 반질반질하게 싼 지 얼마 안 된 거는 저희도 당연히 유전자 DNA 추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따로 채집을 하고 그런 과정이에요. 아 오늘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시니까 잠깐만요. 어 네. 지금 꽤나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영업의 신조이 님, 마이크로 힐링 님, 체크 님, 다혜 님, 좋은 하루 님, 행복희 님 이렇게 같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기 님 계속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거는 인제 어 제가 인도에서 있었던 그 이쪽 분류군만 전공한 사람들의 컨퍼런스가 있어요. 4 년에 한 번씩 열리고요. 마운틴 엉뷸레이트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산 쪽에 사는 이런 그 속과 동물들, 초식 동물들만 전공하는 사람들이 컨퍼런스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인제 인도에서 있었었고 인도의 그 케랄라라는 그 케랄라 주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있었고 거기에 이 영양류가 굉장히 유명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이 학회를 열고 이 학회는 이제 안에서 뭐 발표하고 이런 시간뿐만 아니라 그 마친 다음에 이렇게 그 인근에 실제 서식하고 있는 종을 같이 관찰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새벽부터 출발을 해서 그러니까 해가 막 뜨기 전에 동물들이 가장 이동이 많으니까 그래서 새벽녘부터 인제 산에 가장 근처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인제 다 좀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앉아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가까이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만질 수는 당연히 없죠. 근데 네네. 가까이 사진도 찍을 수 있었고 그랬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는다는 게 야생동물인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고 문득 질문 내용에는 없는 거지만은 항상 야생동물을 관찰하면서 위험한 경우도 겪으셨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생각나는 중에서 위험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야생동물 직접적으로 마주쳤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마주친 거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친 거 정도가 수달이에요. 근데 수달. 예. 네. 수달을 오대산에서 제가 직접 정말 그 물속 이렇게 얼음 약간 녹아 가지고 그 얼음에 구멍 생긴 거기로 수달이 이렇게 고개 쑥 내밀고 있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제가 인제 그때 당시만 해도 어 영업의 심정인 비암 얘기도 있네요. 예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야생동물을 잘 모르던 정말 그런 시기라 가지고 소리를 꽥 지른 거예요. "와 수달이다." 그래 가지고 뒤에 예. 오던 사람들이 아무도 못 봤어요. 저만 보고. 그래서 욕을 엄청 먹었다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는 수달도 당연히 맹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동물입니다. 근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이빨이 굉장히 싸납고요. 맹수에 속해요. 족제비과 동물들이 음. 다 그렇고요. 근데 어 이제 사람 밖에 야생에서 야생동물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덮친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인제 좀 전에 영업의 신조이님 얘기를 꺼내셨네요. 제가 지난주에 청송의 주산지 갔다가 아 저도 가본 어 곳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 갔다가 예 유혈모기 소위 꽃뱀이라고 하는 유혈모기를 정말 한 30 센티 정도 거리 정말 오. 가까이서 봐 가지고 제가 얼른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고게 쪼끔 네 섬뜩한 기억인 것 같아요. 아니 도망을 안 가시고 영상으로 찍으셨다고요? 아 예 역시. 도망을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쵸. 그 지점은 좀 다른 것 같죠. 다른 사람은 얼른 도망갈 텐데 저는 막 핸드폰으로 이거를 켜고 있는데 제가 영상 초반에 보면 손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저도 긴장이 됐는지 영상이 살짝 흔들린 그때 인제 스르륵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역업의 신주인께서 음. 진정한 프로라고 이야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뱀이에요. 아 보자마자 네. 36개 할 것 같습니다. 예. 아 네네. 예. 그러시구나. 정말 대단합니다. 예. 계속 이야기해 아 주십시오. 네 이거는 제가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가서 처음으로 사냥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사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깎아 지르는 절벽에
이 돌무더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냥을 처음으로 관찰했었던 기억이 나서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인제 요거는 우리나라 사냥은 아니고요. 아까 지금 영상이 왔다 갔 아니 사진이 왔다 갔다 했는데 태국에 있는 그 멸종위기종 사냥, 음음. 거기 번식장에서 제가 찍은 사냥이고요. 음 네네. 이게 사냥이 별로 소위 뿔이 화려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오히려 뿔이 화려한 동물들은 실제 헌팅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런 걸 소유하고 싶어지고 그런 그렇죠. 욕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잡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보전이나 이런 데 기금으로도 많이 기부를 해요. 그래서 그쪽 연구는 또 많이 돼 있어요. 이게 또 또 아이러니한 게 아이러니하네요. 예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예. 얘네는 생긴 게 너무 심심해요. 별로 털색이 화려한 것도 없고 뿔이 화려한 것도 없고 뭐 하나 특징 나는 게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헌팅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별로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이쪽은 돈이 심심한 산량을 짐승키 님은 전공을 하셔 가지고 말이야. 참 그렇죠. 이 그래서 심심한 예. 사냥을 아무도 안 쳐다보는 사냥을 한 거죠. 네. 예. 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제 태국에 인제 초청받아서 갔을 때 거기 사냥 증식 센터가 있는 곳이 어떤 마을인데 그 마을은 태국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족이 사는 마을이에요. 아 왜냐면은 언어를 예. 네네. 그 지역에 사는 그쪽 사냥이 고 부족 인근에 있는 산에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부족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도 이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가능한 통역인을 같이 끼고 그리고 이 마을은 강에 굉장히 좁은 통나무 같은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그 다리가 무너지기 일쑤인데 그런 다리를 건너서 이 부족이 있는 마을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신기했던 게 어 이게 뭐 맨발인 사람도 당연히 많거니와 말도 잘 안 통하거니와 저희가 외국이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봤고 또 집집마다 어 대문 앞에 맹금류를 이렇게 둬요, 발을 묶어 놓고.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동상 약간 그런 인공 인형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집 지키는 개처럼 집집마다 맹금류를 이렇게 매든지 황조롱이 우리로 치면 그런 거를 집에 이렇게 하나씩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 깜짝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이거 뭐지?' 이러고 맹금류를 봤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반려새라고 반려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네 키우는 거예요. 조련을 해서 뭔가 먹이 사냥도 시키는 것 아 같고 집을 사냥 지키 몽고에서 예. 그 사냥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또 훈련을 맞아요. 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는구나. 아 네네. 영업의 신조이 님께서 아. "사냥은 발톱이 길어지면 스스로 발톱을 갈고 그러나요?" 이렇게 적어 아 주셨는데 어떤가요? 사냥은 일단은 바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톱이 길어질 리가 없이 늘 갈려 있어요. 네. 음. 그리고 이게 발굽 동물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손톱처럼 자라는 게 아니고 인제 발굽이 통째로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근데 그게 워낙 바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거친 바위에서 늘 달아져 있어요. 그래서 음음. 그리고 굉장히 샤프하게 잘 지지할 수 있게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빠지진 않고. 네. 실제 그렇게 사냥이 절벽타다가 떨어져 죽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저도 인제 다큐에서 봤는데요. 그거를 네네. 인제 쫓아가면서 찍는 다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네네. 영상에서 보니까 그분들도 정말 깎아지른 데서 매달려 가지고 그런 거 촬영할 때는 자의를 걸고 매달려서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게 사람 발견하고 도망치는데도 그 절벽에서도 한 번 미끄러지지도 않고 정말 정확히 착지를 톡 톡 해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웠습니다. 정말 진짜 그 절벽 타기에 그 김병만처럼 달인이더라고요. 나도 네. 다큐 몇 번 봤는데 정말 네네. 신기했어요, 그런 것들이. 네. 당연히 초식 동물이죠? 네. 초식 동물입니다. 네네. 어 이게 다음 사진은 뭔가요? 요거는
요거는 인제 제가 인제 미더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철원 가면 이렇게 가까이 독수리를 볼 수 있어요, 누구든. 우리나라 철원이에요? 네. 네네. 우리나라 철원이고요. 와. 이거를 12 월, 1월 이때 가셔서 이게 인제 논밭 다 깎아 놓고 눈이 소복히 쌓이는 그 시기에 가시면 이걸 당연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때로 몰려 있어요. 그래서 와 꼭 신기한데요. 한번 기회 되시면 철원 가셔서 겨울철에 꼭 보세요. 정말. 제가 철원은 네. 캠핑을 자주 가는 편인데 이게 철원 저 네. 평야 그 거기를 이야기하는 네. 건가요? 평야 어디든 아 사실은 볼 수 있고요. 이 평야에 그러니까 제가 독수리뿐만 말씀드린 아니라. 게 철원 평야 이야기하는 건데 전망대 저쪽 지나 가지고 이렇게 거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음 부분인지. 저는 저수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철원에 유명한 저수지. 예예. 있습니다. 아 저도 참 네. 이름이 생각나. 고 부근에 있는 어 논 쪽에서 주로 봤거든요. 아 이 네. 독수리도 이름들이 각각 다른데 좀 정확한 우리나라 이 사진에 나온 독수리 이름이 어떤 독수리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게 그냥 독수리예요. 사람들이 그냥 대머리 독수리라 그래서 독수리 뭐 무슨 독수리 이러는데 예 그냥 미국에 뭐 대머리 독수리가. 독수리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네.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네. 이거는 정식으로 국명이 독수리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 심플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심플합니다. 네. 예예. 일단 첫 번째 사진은 여기까지 네 제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죠. 제가 박수를 청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들 박수를 쳐 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제 기대한 바와 같이 너무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이것은 저만의 어떤 느낌은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계속 어쨌든 질문들을 올려주시면은 그때그때 제가 읽어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요. 동물을 사랑하시는 우리 짐승큐 님은 어 뭐 또 딱딱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좌우명은 어떤 게 좌우명으로 삼고 있을까요?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문구가 이게 카톡에도 지금 한 10 년째 제가 계속 쓰고 있는 문구인데, 그러니까 hot and light 해 가지고 뜨겁게 그리고 가볍게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뭔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를 할 때는 열정적으로, 그러나 가볍게, 그런 생각으로 늘 모든 걸 대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너무 좋지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무게감을 실어 버리면 오래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어 가슴 뛰게 뜨겁게 하더라도 그 마음은 가볍게,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임하고 있어요. 가볍다는 말은 즐겁다는 말하고도 쪼끔 상통할 것 같은데 네네. 비슷한 그런 것 건가요? 같아요. 네, 예예예.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모든 일이 기쁘고 행복해야지 그게 동력이 훨씬 더 생긴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하나가 더 있던데 그거는 어떤 의미이신지. 아. 그다음에 하나는 요거는 인제 작년서부터 제가 좀 새기게 된 좌우명이긴 한데, 일단 "나한테 잘하자."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도 인제 사람들 관계 때문에 힘든 시간들도 많았었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남의 시선에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제가 힘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살피는 일에 소홀했었고, 그래서 작년서부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항상 일단 '나한테 잘하자.' 나한테 잘하자. 그렇죠. 일단 자신은 나부터 잘하. 소중한 것이니까 네. 네. 그런 생각을 좋은 하게 의미인 것 됐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항상 자신을 사랑해야지 남들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건강한 거리두기라고 했어요. 얼른 들어서 말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어떤 세부 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건강한 거리두기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인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로 제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 나름대로 노하우로 챙기게 된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고 기대고 이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도니까 제가 소진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조금 관계를 할 때 그러니까 사회 뭐 동료든 아니면 사실 이 브랜드에서 만나시는 분도 포함하고 그리고 사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제 남편도 또 아이도 그 건강한 거리를 두면서 각자 오롯이 설 수 있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오래 갈 수 있고 훨씬 더 좀 네 행복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좋아해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처음에 정을 많이 주다가 스스로가 또 상처받은 적도 솔직히 옛날에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네.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제 그런 부분에서 좀 스스로 자제를 하자 하면서 근데 그게 다 또 저는 본성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접근해서 쉽게 말 걸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그것을 역용해서 또 음. 피해를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원래 네. 인간관계가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음. 짐승 큐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네. 되네요. 그런 것 예. 같아요. 네. 예예. 제가 유혹을 떨쳐버리는 노하우 이야기했는데 이 질문하고 상관없이 이전 직장에서 먹고 죽자 술 모임 멤버이기도 하셨다는데 술을 잘 하세요? 아 네. 저는 그러니까 술을 잘한다고 봐야죠. 네. 또 예. 많이 마신다 그 주량을 떠나서 네 즐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도 사실은 진짜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만 해도 소주를 몇 병씩 먹어도 뭐 안 취하고 오히려 다 챙겨주는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지금도 지금 술 한 잔도 안 하고 와서 지금 7시에 술 모임 있는 자리에서 와서 나 저는 제 닉네임인 호몽이란 캠핑카 안에서 지금 미더블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이 차를 끌고 아 나왔어요. 네. 승용차 갖다 대어 놓고 공간이 좀 넓으니까 제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술을 한 잔도 안 먹고 왔는데 원래 술은 좋아하는데 근데 뭐 점점 그다음 날 이 뭡니까? 숙취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요즘 좀 일부러 안 먹고 있습니다. 예. 아 네네. 네. 앤디님, 앤디님께서 "술은 먹고 죽으면 안 돼요. 살아서 더 마셔야죠." 예.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셔 가지고 종량제에 걸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아. 술을 먹을 수 있는 알코올 종량제가 있다는 농담을 하긴 하는데 아 그러게요. 근데 뭐 네. 그래서 캠핑 가서도 혼자서 먹다 보면 막걸리 한 병이 단 것 같습니다. 음. 예.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예. 다음 질문보다도 지금 시간이 또 43 네. 분이에요. 사진이 아. 너무 재밌으니까 사진을 또 보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어권 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사진을 두 번째 사진은 음 네. 너무 들이댔네요. 드디어 흥미로운 사진이. 동굴 이야기가 나오네요. 진짜 이 네. 사진 너무 이뻐요. 이거 언제 때 사진이에요? 저 2004 년으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가요? 지금과는 매우 다릅니다. 아이고 부끄럽네요. 이렇게 아 들이댄 사진을. 네. 예예. 이거는 인제 제가 동굴 관련돼서 미더블 한번 한 적이 있었고 했는데 저는 2000 년부터 99년 그렇죠. 99 년부터 동굴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요 최근은 사실은 인제 애 키우면서 쪼금 잘 못 가고 있는 거죠. 네 이번 주에 근데 오랜만에 그 당시에 했던 멤버들 이번 주에 예 또 모인다 그래 가지고 설레고 있습니다. 예. 올 올레비님께서 완전히 짐승규님 팬이신데요. 동굴 이야기 너무 재미있었어요. 매 네 믿음마다 가시나 감사합니다. 봐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탐사하는 사진이고요. 예. 뭐 사실은 탐사하면서 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인제 동굴이 관심이 있고 동굴 생물이 관심이 있고 뭐 이런 지질이 관심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건 철저하게 사람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그리고 제가 2000 년 99 년부터 다녔는데 그때 20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면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쵸. 다 실제 아저씨 이쁘기도 하시고. 아닙니다. 아이 뭐 저는 인제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미모를 포기한 근데 아무튼 이렇게 워낙 그 나이 있으신 분들이 그냥 어린애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잘 쫓아오니까 하면서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제가 동굴을 탐사하는 모임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네. 이렇게 학회 모임인가요? 아니면은 뭐 동호회처럼 이렇게 하는 모임인가요? 사실은 저는 명칭은 학회예요. 명칭은 아. 학회인데요. 어 안에 구성은 일반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교수님들 뭐 박사님들 모여서 하는 학회라기보다는 이거는 일반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아 어 그렇군요. 근데 네. 이게 개 이미 개척된 동굴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 미개척된 이건 동굴을 탐사하는 거예요? 개척된 동굴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심지어 관광동굴 안에서 미공개 구간을 저희가 탐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그 지도에 없는 그 입구를 찾아서 탐사를 해서 지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제 시군구에 저희가 그 제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견하기도 해요, 미탐사 지역들을. 두렵거나 무섭지는 않으세요? 당연히 무섭고요. 시체도 발견되고요. 어 딱 한 번 사고를 제가 사고를 당한 건 아니긴 한데 저희 탐사대원 중에 한 분이 네 결국에는 운명하는 일도 제가 어. 곁에서 예 경험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아찔한 순간들이 많아요 당연히. 네 무섭습니다.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고 탐사에 들어가나요?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우선은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고요. 그 안에 네네. 들어갈 때 순서대로 들어간다지만 굴이 그렇게 1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도를 그렇죠. 본들 내가 지금 이게 3 층에 올라와 있는지 2 층인지 알 바가 없어요, 서로 흩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제 같이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찌 됐건 그 안에서 계속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이동을 하고 모이고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이동하고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인제 하는 게 첫 번째고 우선은 비상시를 위해서 늘 비상식을 들고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이에요. 이 음. 랜턴이 꺼지면 어떻게 할 바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와 비상식량은 정말 필수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상상만 하더라도 일종의 그게 폐쇄 공포증이라고 생각되는데 MRI 찍는데도 잘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동굴 감히 엄두도 못 내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근데 사실은 좁은 공간에 꽉 갇혀서 틈을 못 빠져나갈 때 굉장히 공포가 있지만 못지않게 사실은 그렇게 좁은 틈을 딱 빠져나갔는데 제가 쏜 그 랜턴에 손전등이든 아니면 헤드랜턴이든 그 빛이 닿지 않을 정도의 규모의 엄청난 동공안에 제가 섰을 때 그 공포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 그때 나타나는 공포입니까?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렇게 공포 그러니까 오. 제가 쏘는 그 랜턴의 빛이 끝이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이 닿지 않으니까. 닿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큰 동공 이 예예. 구조 안에 제가 서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벽을 찾아서 벽에 붙어요. 저도 그 경험을 아 했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또한. 그렇게 네 그 우주 같고 무서워요. 위험한 일을 왜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익스트림 스포츠들에 매료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앤디 님께서 "공포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이거 도대체 동의할 수가 아 없다. 네 그러니깐요. 네. 우주 같고 우주 같고 무섭겠네요." 이렇게 그러셨네. 말 빨간색, 주황색 이게 탐사복이 색깔이 눈에 잘 띄는 좀 밝은 색을 입어야 뭐 반사도 잘 되고 랜턴 빛을 했을 때 잘 띄니까 그런 복장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인제 그런 색깔도 당연히 있고 한데 초반에는 저는 파란색을 입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렇군요. 아무튼 어우 간접 체험이지만은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거는 또 어 우 우주 이야기로 이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좀 이상한 짓을 하나 한 게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2006 년에 한국 최초 우주인 선발 과정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인제 지원을 했었었고 그 당시에 한 36,000명 이상이 지원을 했었었고 저는 인제 최종 30 명까지는 갔고요. 그다음에 인제 10명 뽑는 자리에서 인제 떨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30명 중에는 여자가 5명 있었고요. 그래서 그 5명 중에 제가 인제 포함이 돼 있었고 제가 가운데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우주를 다녀온 이소연 박사고요.
그래서 인제 네네. 그 당시에 이 테스트를 받는 과정들 같이 했던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분이 이거는 지금도 뭐서 네.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조금 소식을 알 수 있나요? 음. 예, 페북에 꾸준히 소식을 올리고 계시고요. 미국에서 네네. 인제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 남편, 안과 의사인 분과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고, 거기서도 어찌 됐건 우주와 관련된 좀 그런 네,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벤 약간 뭐지? 스타트업, 예, 기업들하고 네네. 계속 컨설팅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어쨌든 짐승큐 님이 저분 대신에 우준이 첫 번째 우준이 되실 뻔했는데 그죠? 아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하는 과정은 굉장히 재밌고 했는데 네네. 되게 희한하게도 속마음은 누구도 그 1 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좀 없었긴 했어요. 아 무서웠어요. 그래요? 네. 그것도 되게 또 희한하게. 아이러니하네. 아 네. 무서워서. 네. 그러니까 이 오. 과정은 재밌고 즐기고 오케이, 좋은데 그 최종 1 인이 되는 건 좀 주저했어요. 되게 웃긴 건. 네. 아니 근데 막상 선정되신 분도 그래서 이 박사님도 그러셨을까요? 아, 이소연 박사는 정말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예, 다른 존재구나. 정말 독보적이다.'라는 게 그 당시에도 저도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아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저희가 봐도. 네. 그랬구나. 체력도 어쨌든 그 그렇고. 선발되는 네. 과정에서 같이 하면서 오늘 다 이야기 못 하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으셨겠다. 그죠? 아, 네네. 그거는 인제 또 한번 미더으로 제가 풀어 볼까 예 생각하고 그래요. 있어요. 다음 미드배는 제가 또 참가해서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이어가 감사합니다. 주시죠. 예. 예, 이거는 인제 제가 그리고 박사를 마친 다음에 파리 자연사박물관에서 일을 할 때,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하고도 제가 인제 항상 외국을 다닐 때 제가 동굴 장비를 다 챙겨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든 동굴을 할 수 있으니까, 어딜 가든 모든 국가에 다 동굴이 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하고 인제 동굴 탐사를 했던 기록이고, 이거는 인제 독일에 갔을 때도 독일 분들하고 같이 동굴 탐사를 했었던 게 있고요. 이거는 인제 제가 있었던 파리 자연사박물관의 그냥 사진들이고요. 굉장히 올드하죠. 근데 인제 굉장히 전통 있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사박물관이죠. 그리고 그 안에 어 파리주 해 가지고 동물원이 있어요.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낙후돼 있지만 컬렉션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연구의 역사는 굉장히 깊다는 거. 그런 게 되게 본받을 만했고요. 이거는 인제 이 프랑스 어 같이 탐사하던 사진들이고요. 요거는 인제 독일에 그 친구가 있어 가지고 독일 사람들 이렇게 케이빙 클럽에 같이 조인해서 탐사 끝나고 잠깐 저보고 한국의 동굴에 대해서 발표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막 했는데, 한국의 동굴에 대한 질문보다는 "너네 북한이랑 어때?" 그러니까 약간 독일 사람들은 그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분단된 독일뿐만 너네 아니라 나라에 유럽 가면 대해서." 항상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쪽에 대해서 좀 취약한데 너무 자세히 저보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게 인상 깊었던 생각이 있고, 네, 그냥 그렇게 외국 다니면서 이거는 인제 어떤 동굴은 끝에 나오면 와이너리로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오호. 예, 이게 탐사를 마치고 딱 탈구를 하는데 갑자기 와인 글라스를 다 정말 진흙범벅인데 와인 글라스를 쥐어 주는 거예요, 마시라고. 축하한다고. 음.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와인 그런. 저장고였네요 거기가. 네, 그죠? 맞아요. 네. 굉장히 예예. 뛰어나죠.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조건이니까 그렇죠. 동굴은. 네. 예예. 그래서 그런 거랑 프랑스 사람들하고 인제 탐사했던 사진들까지입니다. 네. 예. 그래요.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큐 님께서 짐승큐 님 미드 뭔지 아시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아, 저는 매주 수요일 6 시로 하고 있고요. 이제 4기 공식 미더분 2번 정도 남았어요. 네. 음. 아직 두 분 맞다. 중순까지 해야 되니까 두 분이 네네. 남았구나. 예예예. 평소 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홈트를 작년에 제가 저한테 맞는 홈트를 유튜브에서 만났고요. 그래서 그 네네. 홈트를 계속 따라하는 거를 일 주일에 그래도 한 3-4번, 그게 1 시간짜리인데 고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보 걷는 거, 그리고 영양제 챙겨 먹는 거, 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는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는 거 정도인 것 같아요.
좋은데요. 저도 사실은 점점 옆으로 더 퍼지는 것 같아서 다음 달부터 다시 수영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좋은 어제 것 같아요. 오늘 사전에 이제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면은 이제 같이 뺑뺑이를 돌아야 되니까 미리 체력을 보강해야 되니까 수영한 네. 지는 한 30년 됐는데 중간에 아. 띄엄띄엄 많은 시간을 좀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돌아보니까 어우 200m 돌기도 버겁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1 시간 내내 돌아도 됐는데. 그래서 다 체력이 조금 진짜 다시 좀 좋으셨네요. 예 다시 좀 마음먹고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네네. 예.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쪼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독특한 시간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었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제가 인제 작년 한 10 월, 9 월부터 이렇게 좀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좀 시작을 했고요.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저만을 위한 시간을 그때 낼 수 있더라고요. 아니면 사실은 직장 가서는 또 직장 일 때문에,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뭐 어찌 됐건 가사와 육아를 또 봐야 되니까, 그리고 네네. 저는 좀 잠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그래서 늦게 하는 미덕들에는 저를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죄송하게도. 전 좀 전 좀 일찍 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시간을 날 위해서 쪼끔 낼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고렇게 해서 어찌 됐건 제가 하고 싶은 거나 그런 것들 아침 루틴을 좀 만들게 된 것 음.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어렵지는 않으세요? 인제 습관이 됐나요? 이제는 됐어요. 이제는 알람이 없어도 일어나긴 해요. 그래서 음. 몇 달 걸렸죠, 당연히. 네. 네.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냥 알림을 없이도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심심한데 앞으로는 아. 그 시간을 좀 더 활용하는 방법을 뭐 수영도 인제 저는 항상 운동을 하면 아침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 이제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잘 활용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솜님께서 "저도 수영을 해야겠네요." 수영해야겠어요. 중부지방이 중부지방. 아 그러시군요. 네. 중부지방이 안 사라진다는 것은 제천이 안 사라진다는 말로 이해해 버리겠습니다. 제천. 예. 제천에도 굴이 다솜님이 많아요. 다솜님이 제천 분이시거든요. 예. 맞아요. 네. 음. 자, 시간이 이제 네. 58분 59분 넘어가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도 되고 네. 또 이렇게 다음 미드업을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서 네. 오늘은 아쉽지만은 여기서 이제 거의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네. 사기 활동을 하시면서 김성규 님한테 이 브랜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한테 이 브랜드는 제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곳, 이렇게 좀 적어 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미더블 가게 되면 제가 한 번도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간접 체험도 되고, 또 제가 가진 콘텐츠에서 이렇게 확장돼 가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고 있어 가지고 어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자극이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낮에 이런 미드업을 가 보면은 점성근이 일하시는 과정에서도 짬짬이 이렇게 다른 분들 미드업에도 들어오시는 걸 봤는데 저한테도 그렇지만 진짜 그런 다른 분들의 미드업에 가서 느끼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저도 지금 8 개월째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행복한 8 개월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심성규 님께서도 4 기뿐만 아니라 5 기, 6기 계속 이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큰 영향력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간절합니다. 네. 계속 감사합니다. 연장하실 거죠? 예, 시도는 해 보려고 하는데 뭐 되는 거는 제 뜻이 아니니까. 뭐 지금 정도만 해 주시면은 충분히 연장이 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메타콘 시스템 상무님 오셨고 솜님, 엔지님, 행복희님 아까 말씀드렸고 도르래님, 이구에게 댕댕이님, 이유님, 민누지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 마무리 이제 질문은 드렸고요. 항상 우리 행복희님 와 계시지만은 우리 후원인 행복희님이 제공해 주시는 꽃차 선물을 드리는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가 봐요. 이렇게 항상 퀴즈를 미리 준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아 이것을 퀴즈로 내야 되겠다.' 그것도 아주 쉬운 문제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일을 적거나 아니면 마이크 대고 자기 닉네임을 이야기해 주시면은 답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심승큐 님은 수의학 박사시죠. 이 박사님이 무슨 동물을 연구를 하셨을까요? 너무 쉽죠? 예. 질문 답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여시거나 채팅창에 알겠다. 반달곰. 반달곰은 아닌데요. 닉네임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닉네임. 영업의 신조이 님 1 올라왔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산양 정답 맞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이렇게 이게 문제가 또 너무 어려우면은 다들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문제를 쉽게 갑니다. 예. 여러분들 짐승큐 님 모시고 한 이 힐링 캠프 오늘 즐거우셨나요? 즐거웠다면은 하트 한번 날려 주실래요? 예. 최고야를 날려 주시네. 예. 하트도 날려 주시고요. 예. 그러면은 제가 항상 하듯이 하트, 박수, 최고야 버튼 하나 둘 셋 하면은 날려 주십시오. 하트부터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캡처를 떠니 나 짐승큐 님한테 혹 빠져 가지고 캡처를 하나도 못 했어요. 그다음에 어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예. 하나 둘 셋. 네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최고잖아요. 최고야.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닉네임에 큐 자가 붙은 게 왜 그랬다고 했죠? 제가 그 포유류 큐레이터로 서울동물원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 포유동물이 인제 짐승 예 을 음. 의미하고요. 큐는 큐레이터 사실은 음. 큐레이터의 큐 해 가지고 그래서 짐승 큐는 사실 이전부터 제가 그냥 SNS 다른 채널들에서 조금씩 저 혼자 쓰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 브랜드 네네. 할 때 그렇다면 내가 콘텐츠를 야생동물을 할 거니까 그냥 이걸 데려다 쓰자.'라고 해서 쓰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짐승 큐레이터의 어떻게 보면 약어네요. 네. 그죠? 네. 예예예. 자 영업의 신조이 님께서는 행복희 님께 DM으로 이렇게 주소를 알려 주시면은 행복희 님께서 어 아주 예쁘고 맛있는 꽃차 선물을 드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행복희 님 마이크 여시고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오늘 지각해서 죄송하고요. 아유 영업의 별말씀을. 신조기 꽃차 선물 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제 미담 내일 8시 입니다.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녹화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 옷에 변화가 없어 가지고 오늘은 파란색 옷으로 바꿔 입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매번 옷을 바꿔 입고 나올 예정입니다. 예. 짐승기 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네. 저는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이렇게 힐링 캠프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그 정도 인물이 되나 처음에 좀 망설였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저의 현생을 또 공개할 수 있어서 좀 민망하긴 했지만 네 아무튼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은 평소 때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짐승키 님하고 이렇게 또 힐링 캠프에서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진짜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다음에 나오실 분들은 어떡하라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들 행복한 저녁 밤 되십시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